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꾸지뽕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강에 좋다는 말은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는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돌뽕나무다, 가시뽕나무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던데 네, 오늘 바로 이 꾸지뽕에 대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꾸지뽕나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요. 약으로도 쓰고 또 먹기도 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연구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꾸지뽕이 도대체 어떤 식물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건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지, 전통적인 지식부터 최신 연구 결과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꾸지뽕에 대한 궁금증, 오늘 저희가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그럼 전문가님, 먼저 꾸지뽕이 어떤 식물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그 뽕나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이름에 뽕자가 들어가서 뽕나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구지뽕은 뽕나무과에 속하기는 해요. 그런데 가지에 보면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특징이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가을에 잎이 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가시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다고 하셨는데 옛날 분들은 주로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네,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정말 쓰임새가 아주 다양했어요.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뭐 암이라든지 좀 중한 병에 좋다고 알려져서요. 뿌리나 줄기, 또 열매 같은 것들을 달여서 먹거나 약으로 써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죠. 그리고 열매로는 요즘처럼 주스나 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술을 담그거나 건강식품 형태로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곳에서도 비슷하게 썼나요? 네, 중국 전통의학 기록을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꾸지뽕의 뿌리나 껍질을요, 뭐 류머티즘 충증이나 황달, 종기 치료, 아니면 넘어져 다쳤을 때, 또 여성들의 월경불순 같은 정말 다양한 증상에 사용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소화기 계통의 종양 치료를 위해서 시럽이나 주사 형태로 썼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 주사로도요? 네, 그 외에도 줄기나 뿌리는 차처럼 끓여 마시고 잎은 누에 먹이로도 썼고요. 줄기는 또 천연 염료로도 활용했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의 섬유로는 종이를 만들고 또 단단한 목재로는 가구를 만들기도 했다니 정말 버릴 게 없는 나무였던 거죠. 이야, 정말 팔방미인이었네요. 그럼 현대에 와서 꾸지뽕이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좀 특별한 성분이라도 들어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꾸지뽕에는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특히 꾸지뽕의 그 뿌리나 나무 껍질 부분에요. 잔톤이나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학물이 아주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잔톤, 플라보노이드요? 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플라보노이드라는 건 식물이 자기 자신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드는 뭐랄까 방패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가 늙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즉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항산화요? 네. 그리고 잔톤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꾸지뽕에는 바로 이런 유익한 성분들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물론 잎이나 열매에도 각기 다른 유용한 성분들이 또 들어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몸에 좋은 방패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런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꾸지뽕의 다양한 잠재적 효능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노화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활성산소라는 것을 제거해주고요. 또 몸 여기저기서 생기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잔톤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바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연구 논문들, 예를 들어 RSC 퍼블리싱에서 나온 리뷰 논문이나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 데이터베이스 PMC에 실린 논문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염증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솔깃한 이야기네요. 그럼 혹시 또 다른 기대되는 효능은 없을까요?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세포 사멸 또는 아포토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세포 사멸이요? 네, 특히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꾸지뽕 잎에서 추출한 물질이 췌장암세포에 대해서 독성을 보여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와, 췌장암이면 정말 무서운 암 중 하나잖아요. 물론 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네요. 간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수준에서 보면요. 꾸지뽕 추출물이 간 손상을 막아주거나 이미 손상된 간의 회복을 돕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뭐 스트레스나 음주 때문에 간 건강 염려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꾸지뽕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정말 효능이 다양하네요. 혹시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혈당 문제나 아니면 뭐 속쓰림 같은 소화기 문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과 관련해서는요, 꾸지뽕 잎 추출물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다. 이런 동물 실험 결과가 있고요. 또 꾸지뽕 뿌리 추출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특전 효소, 알파 글루코시다제라고 하는데요. 그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당뇨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 혈당까지요? 그럼 속쓰림은요? 네, 그리고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관련해서도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미국 국립보건원 PMC에 발표된 한 연구를 보면요. 꾸지뽕 뿌리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특정 신호 전달 물질, 이게 H2 히스타민 수용체라는 건데요. 그 작용을 막아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의 뭐 위장약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가만 들어보니 부위별로 효능이 조금씩 다른 것 같네요. 뿌리 껍질, 잎,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꾸지뽕은 부위별로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나 또 그 효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위나 가공 방법이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아, 가공 방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꾸지뽕을 발효시켜서 먹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발효시키면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최근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꾸지뽕 열매를 뽕나무 버섯균이라는 특정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켰더니요. 4-HBA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HBA요? 그건 또 뭔가요? 이 4-HBA라는 성분은요.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거나 수면을 돕는 등 우리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비만 예방 효과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되면서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냥 먹을 때보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유익한 성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냥 먹어도 좋은데 발효까지 하면 더 특별한 성분이 늘어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꾸지뽕,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먹거나 활용하고 있나요? 전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나 줄기를 물에 넣고 좀 푹 끓여서 차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니면 좀 더 진하게 달여서 꿀이나 설탕 같은 걸 넣고 졸여서 시럽이나 액기스 형태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좀 더 간편하게 먹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대에는 주로 잘 익은 꾸지뽕이 열매를 이용해서 주스나 잼을 만들거나 아니면 술, 꾸지뽕주 같은 거나 식초를 담가 먹는 경우가 많죠. 또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알약 형태나 추출물, 분말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족시 차로 끓여 마시거나 추출물 형태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아까 효능 이야기 하실 때 부위별로 또 익은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먹을 때 그런 점들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산 관련 효과는 주로 뿌리 껍질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4HBA 성분 증가는 열매를 발효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죠. 또 어떤 연구에서는 꾸지뽕 열매가 좀 덜 익었을 때 특정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더 많아서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라고 하는데요. 이걸 억제하는 효과,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열매는 맛이 좀 떫거나 다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먹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효능이 기대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좋다는 이야기만 쭉 들으면 당장이라도 사서 먹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안전한 건 아닐 텐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꾸지뽕의 여러 가지 잠재적인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만 그 대부분이 아직은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잘 설계된 임상 연구나 또 장기간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특히 민간요법으로 막 진하게 다려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 네, 여러 연구 논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꾸제뽕을 먹고 좀 안 좋았던 사례?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게 보고된 적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꾸지뽕 섭취와 관련해서 꽤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대한내과학회지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여성분이셨는데 꾸지뽕 추출액을 몇 줄 복용한 후에 황달이랑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나빠져서 급성 간염과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간 이식을 기다리시던 중에 안타깝게도 폐렴 등이 겹쳐서 사망에 이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충격적이네요. 간 손상이 그렇게 심각하게 올 수도 있군요.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또 다른 사례로는요. 40대 여성분이셨는데 꾸지뽕 한 제품을 복용한 후에 갑자기 온몸에 좁쌀 같은 고름집이 막 퍼지는 아주 심각한 피부 발진이 생기셨어요. 이걸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 영어 약자로는 AGEP라고 부르는 피부 질환인데요. 이것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례 역시 국내 의학 학술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네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지뽕을 섭취하실 때는 몇 가지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너무 진하게 농축된 형태의 추출물이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평소에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같은 다른 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약,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원고제 같은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요.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요. 네, 그렇죠. 셋째, 혹시 꾸지뽕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이련에 없던 이상 증상, 예를 들어 갑자기 피부가 노래진다거나 황달, 너무 심하게 피곤하다거나 소화가 계속 안 된다거나 피부에 뭐가 막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도 내 몸 상태나 또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에서 온 거니까 무조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꾸지뽕이 가진 여러 흥미로운 가능성만큼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또 잠재적인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꾸지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이면서 항산화, 항염증 효과부터 시작해서 암, 당뇨, 간 건강, 심지어 위장 문제나 신경 안정 효과까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특히 부위별로 또 발효 같은 가공 방식에 따라서 다른 특징과 효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웠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잠재적인 효능들이 아직 충분한 과학적 검증,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농축된 제품을 섭취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식품이든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꾸지뽕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꾸지뽕에 대해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혹시 꾸지뽕 외에도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 정보나 다른 식품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다음에 저희가 어떤 주제를 좀 깊이 다뤄보면 좋을지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알차고 흥미로운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